여러분은 어떤 변화구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팬분들 뿐 아니라 공을 던지는 투수들에게도 변화구의 호불호가 있습니다. 이번엔 던지는 선수도 받는 포수도 호불호가 심할 수밖에 없는 어쩌면 가장 난해하고 어려운 변화구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변화구가 가장 뭐 같을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아마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너클볼이지 않을까 싶네요. 너클볼은 흔히 아시는 것처럼 알 수 없는 움직임, 같이 대응할 수 없는 무브먼트를 보여주는 게 특징입니다. 그 이유는 마그너스 효과라는 것 때문인데요. 마그너스 효과란 물체가 회전하면서 특정 방향의 운동 에너지가 생성될 때 물체가 그 이동 속도의 수직 방향으로 힘을 받음으로써 운동 경로가 휘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모든 물체는 회전을 걸기 때문에 회전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회전이 걸림으로 생기는 기류로 인해 공의 그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야구를 예로 들어보자면 만약 오른손 투수가 슬라이더를 던진다고 가정했을 때 공이 왼쪽으로 휘는 것도 서클 체인지업을 던질 때 오른쪽으로 가라앉는 것도 다 이런 기류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발생한다는 거죠. 또한 높은 수의 회전수를 보여주는 포신 패스트볼이 떠오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역시 이 마그누스 효과 때문입니다. 이 포신 패스트볼과 바로 정반대의 효과를 노리는 게 너클볼입니다. 회전수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너클볼의 핵심이 나왔습니다. 바로 얼마나 회전을 없앨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회전이 없어야 어떤 특정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기류가 발생하지 않고 특정할 수 없는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난류가 형성되어 너클볼의 그 특유의 흔들리는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배구의 플로터 서브, 축구의 무회전 킥, 야구의 너클볼 모두 같은 원리이고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특정할 수 없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구질이다 보니 평생을 빠따를 들고 산 타자들이 고작 120kg도 되지 않는 이 요상스러운 공을 감히 예상하지도 못하고 건드리지도 못하는 이유죠. 거기에 심지어 어깨에 부담도 없어 하루에 100개든 200개든 언제든지 던질 수 있죠. 그렇기에 너클볼을 사랑하는 팬분들은 무한에 가까운 사랑을 주는 것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이런 장점 가득한 요망한 여우 같은 변화구를 왜 투수들은 던지지 않는 것일까요? 너클볼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인데요. 바로 너클볼을 던지는 방법 때문입니다. 보통 야구 중계를 보시다 보면 해설자분들이 간혹 이런 표현을 쓰곤 합니다. 이 선수 공을 지금 때리지 못하고 있어요. 공을 잡아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네요. 등의 피칭을 표현할 때 종종 활용되는 말입니다. 투수는 야구 공을 던질 때 모든 에너지를 한순간 집약해서 팔을 때리듯이 휘둘릅니다. 마치 싸다구를 때리듯이 이렇게 공을 빵 하고 때려야 하는데 이 너클볼은 때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투수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제1원칙 밀어 던지기를 해야만 하죠. 그와 함께 공을 잡아채서도 안 됩니다. 왜? 회전을 만들면 안 되기 때문이죠. 해서 너클볼을 던질 때는 공을 밀어 던지듯 하며 끝에서 손가락으로 누르듯 던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많은 투수들이 배우기 어려워하고 난색을 표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평생을 연마하며 만들어왔던 메커니즘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기에 노경은 선수나 과거 KT의 피어밴드 같은 선수들이 너클볼을 던질 수 있음에도 간혹가다 이용을 할 뿐이지 제2구종이나 3구종까지 활용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익히 아는 너클볼러, 아레이드키, 필니크로, 웨이크필드 같이 되기 위해선 너클볼만을 던져야 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너클볼 메커니즘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해서 현대에 와서는 좀처럼 전문 너클볼러들을 더욱더 보기 힘들어진 것일 겁니다. 이 양립할 수 없는 메커니즘적인 부분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포수가 너무 어려워합니다. 수비하는 입장에서 투수만큼이나 중요한 포지션이 바로 포수인데요. 이 포수에게 가해지는 부담이 너무 커집니다. 너클볼을 위한 미트가 따로 있어야 할 정도로 잡기 어려운 너클볼은 너클볼을 많이 받아본 전문 포수가 아니라면 상당히 어려워하죠. 웨이크필드, 필니크로, 아레이드키 모두 전문 포수를 둬야 했을 정도로 포수에게 너클볼은 너무나도 난이도가 높은 구종입니다. 거기다 주자가 나가기라도 한다면 롱팩에 대한 부담감과 포구 실패로 추가 진루를 줄 수 있기에 그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런 와중에 가뜩이나 로스터 운용하기 빡센 현대야구에서 한 명을 위해 전문 포수까지 둬야 한다? 참 감독이나 팀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선택이겠죠. 이런 단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나올 수 있다면 재미있고 풍성한 볼거리가 제공되는 것만은 확실하죠. 그럼 너클볼을 던지는 실제 궤적은 어떤지도 살펴봐야겠죠. 너클볼을 던졌던 대투수 중 한 명으로 너클볼의 모든 걸 담아낸 선수죠. 바로 아레이드키 선수입니다. 일반적으로 너클볼은 60에서 70마일 정도로 형성되어집니다. 필니크로와 클로버필드 모두 이 정도의 구속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아레이드키 선수의 경우 너클볼을 80마일까지 던질 수 있었죠. 단순 80마일대의 빠른 너클볼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50에서 65마일대의 나풀나풀 나비처럼 떨어지는 너클볼, 70마일대의 예측할 수 없는 조금 더
빠른 움직임의 너클볼까지 세 종류의 너클볼을 던질 수 있어 타자들을 항상 곤혹스럽게 만들었죠. 거기다 RA 디키 선수는 서클 체인지업까지 섞어 던졌기에 타자 입장에서는 정말이지 상대하기 싫은 최악의 투수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에 너클볼 투수로서 그 누구도 가지 못한 최정상까지 도달한 유일무이한 선수가 될 수 있었겠지요. 사실 너클볼의 움직임이라는 게 선수마다 엄청난 차이가 있긴 힘들어 이 정도만 보기로 하고, 만약 궁금하시다면 필니크로, 웨이크필드, 옥스프링 등을 검색해서 보셔도 좋습니다. 다음에도 즐겁고 재미있는 스포츠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